자, 대통령은 헌재 오늘 불출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 지지자들의 집회도 있고 탄핵 찬성 집회도 있기 때문에 이 시민들의 안전, 그다음에 혹시 모를 소요를 막기 위해 대통령은 관저에서 생중계로 지켜보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결과를 검열히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이 대통령실 분위기를 좀 취재했는데 딱 요 말 그대로입니다.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면서 내심 이 대통령이 복귀할, 그러니까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것을 대통령실은 만발의 준비를 다 해놓은 상황으로 오늘 오전에 저는 좀 취재가 됐습니다. 직원들은 전원 출근해서 생중계를 또 시청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최종 변론의 이야기 중 한 대목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자녀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이 대통령의 최후 발언에서 엿볼 수 있는 대목은 만약 대통령이 오늘 기각과 함께 복귀하게 된다면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1987년에 만들어진 이 낡은 헌법 체제를 바꾸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 주력을 하겠다라는 두 가지 메시지가 좀 눈여겨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임기를 다 채우지 않겠다라는 발언으로 시사를 한 거고요. 그리고 남은 건 이제 개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봤듯이 헌재 체제, 헌법 체제에서 보였던 여러 선관위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 고질적인 문제,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이 헌법 체제 하에서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봤기 때문에 여야 모두의 어떤 공감대가 무르익은 이 개헌을 추진하겠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었습니다. 양태정 변호사님, 헌재가 기각을 하든 인용을 하든 그 효력은 언제 발휘가 되는 겁니까? 그 헌법재판소 이제 파면 결정, 그 심판에 따른 결정은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즉시요? 예, 그래서 과거 한덕수 총리 때나 다른 이제 공직자들에 대한 이제 탄핵 심판 선고 때도 그 문영배 이제 그 직무대행이 그 시간을 이제 몇 분에 했는지 선고 그 시간까지 분 단위까지 이제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그 시점을 바로 기점으로 바로 이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헌재 법상 즉시 효력이 발휘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기각이나 각하가 나오면 즉각 대통령직 업무에 복귀하게 되고 파면이 나오면 대통령직에서 즉각 박탈되게 된다. 그 말씀이시고. 예, 맞습니다. 네, 그 시각도 이제 11시 20분쯤 최종 결론이 나오면 바로 효력이 발휘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여론조사도 하나 실시됐는데요. 헌재의 결과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리고 과연 수용하겠느냐, 승복과 불복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먼저 내 생각과 달라도 승복한다라는 여론은 50, 생각과 다르지 않으면 불복하겠다라는 게 44%, 비등비등하게 꽤 높게 나왔어요. 이 국민이 그만큼 양분돼 있다, 분열돼 있다라는 하나의 단초이기도 합니다. 자, 또 하나의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자, 헌재 재판의 그 과정을 신뢰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신뢰한다와 신뢰하지 않는다가 46%로 동일하게 나왔다는 것도 국민이 헌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어쩌면 헌재 스스로 이만큼 어떤 국민들의 불신이 나온 것을 좀 자초한 측면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준숙 방통위원장의 어떤 그 결과가 네네. 이준숙 위원장 불과 하루 이틀 업무 보고 했는데 4대 4가 나왔다는 것 때문에
적지 많은 그 국민들이 저 헌재를 믿을 수 있나 이런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이제 시작이었다. 네. 그리고 한덕수 총리건에 대해서 정대성 재판관이 인용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물론 그것은 뭐 그 재판관의 소신이고 뭐 존중할 수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는 한덕수 탄핵에 있어서도 말하면 8대 0이나 이런 어떤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본다라면 이렇게 지나치게 지난번 박근혜 때 7, 8년 전입니다만은 그에 비교하면 자기 소신이 너무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네. 않느냐,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어떤 그 불신을 키운 부분이 적지 않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그거 이전에 일단 수많은 그 유튜브를 통한 가짜 뉴스들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 편에 섰느니 뭐 어떤 유튜브를 보면 다 4대 4니 뭐 5대 3이니 뭐 누가 누구 편에 섰더라. 이런 것들이 훨씬 국민들을 더 불신에 가까이 가게 되고 소위 그래서 저 움베르토 에코 같은 사람들은 심지어 2017년에 이런 책을 썼어요. 미친 세상을 이해하는 척하는 방법. 그 책의 내용이 가짜 뉴스가 우리를 얼마나 불신하게 만드냐. 국가가 위기에 가고 언론이 위기에 되고 학자들이 위기에 가는 것은 다 그런 가짜 뉴스들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헌재 재판관 스스로가 이런 불신을 가진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그 유튜브와 같은 극단적인 미디어 환경 자체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확정 편향과 네. 불신으로 나아가게 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박정 의원님 이 두 가지 그 여론조사 결과 중에서 염려되는 부분은 이제 승복과 불복과 관련된 여론조사인데 승복하겠다가 지금 50%밖에 안 되고요. 불복하겠다가 44%나 돼서 국민이 지금 분열돼 있는 상황에서 여야의 어떤 강성 지지자들 층에서는 모두 다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거 불복하겠다라고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44%나 달해서 이 부분이 좀 염려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 의원님? 우리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선거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결과물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가면서 빨리 할 거 이렇게 오래 걸렸냐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늘 보면은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가 60에서 65%, 나머지 또 기각이나 각하는 30에서 35%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높은 비율에 있던 사람들이 당연히 이건 인용돼야 되는데 이게 인용이 안 돼? 그러면서의 불복을 하겠다는 비율이 꽤 있을 거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사실은 이렇게 극한 상황에서는 중도층은 답을 안 합니다. 여론조사에.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비율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도층은 지금 빠져 있을 것이다. 합리적인 설명이군요. 그런가 하면 이제 김근식 교수님 헌재 불신과 관련해서 이제 여권 쪽에서는 한 가지 그제부터 좀 이런 지적을 하던데 야당이 이른바 이 진보 성향의 재판관 4명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아직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도 마은혁 후보자가 들어오면 반드시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것 자체가 헌재에 대한 어떤 이 법리적이고 헌법적 판단이 아니라 본인을 이제 추천하거나 임명한 어떤 정치 성향을 따라서 헌재가 판단한다라는 증거 아니냐. 여권에서 이렇게 또 비판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은 누가 임명을 했고 누가 추천했든 간에 또 성향이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이든 진보 성향이든 간에 사실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헌재 합리적인 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판결이 나올 거라고 국민들은 믿고 있고요. 그러나 지나온 헌재 재판 결과 또 탄핵 결과를 보면 김영주 의원이 설명하신 것처럼 놀랄만한 몇 가지의 진영화 또는 양극화 현상을 보였던 거예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틀 업무 봤습니다만 이틀 업무 본 거 가지고 그 직에서 파면시켜야 된다고 하는 탄핵 인용이 4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던 결과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까지도 사실은 그 한덕수 총리까지 파면 탄핵 가결시켰던 것은 민주당의 무리한 독주였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의 재판관은 인용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심지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같은 분조차도 기각의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라고 하는 기본의 원칙들을 지키지 않는 분들이 진보 쪽이든 보수 쪽이든 다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막연한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아까 나온 그 여론조사 결과처럼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하지 않겠다가 사실 그 반에 가까운 절반에 가까운 수치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제가 아까 첫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국민적 분열과 불신이 헌재에 지금 몰려 있다고 한다면 오늘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인용을 주장했던 분들은 기각에 나오면 또 승복하지 못할 것이고 또 기각을 주장했던 분들은 인용의 결과가 나오면 또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또 분열과 갈등의 또 지옥의 문이 열릴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제발 헌재가 저는 뭐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 뭐 7대1, 뭐 6대3, 5대4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대3, 6대2 이야기합니다만 8대 0으로 저는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8대 0의 결론 안에는 각각의 소수 의견과 반대 의견을 거기에 첨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결론은 사실은 만장일치의 형식으로 나오는 것이 지난 7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이었거든요. 인용이든 기각이든 맞습니다. 8대 0으로 둘 다 나와야 된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주는 것이 지금 아까 여론조사 수치에 나온 것처럼 이 승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국민들의 대답이 절반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만장일치의 결과가 나와야 사람들이 그래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좀 분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